제가 의사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들어섰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시절만 해도 여자 의사가 흔치 않았고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어깨가 무거웠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오직 하나,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뿐이었습니다. 그 간절함 하나로 여기까지 왔고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하며 제 인생이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마주한 병, 그리고 제가 가장 경계하며 살아온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삶에 스며듭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피로감으로 시작합니다. 자주 피곤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갈증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야가 흐려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발끝 감각이 무뎌지면서 병원 문을 두드리게 되지요. 그때는 이미 몸속에서 혈관과 장기가 서서히 손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엔 공통적으로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의사인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저도 하루하루 제 몸을 살피고 지켜야 하는 환자입니다. 의사라고 건강을 선물처럼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환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을 저 자신에게도 철저히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리 지키는 건강입니다. 당뇨는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약 복용, 정기적인 검사까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걸리기 전에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5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히만 하면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5막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1막에서는 당뇨병이라는 병의 실체와 제가 이 병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당뇨라는 말이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그냥 밥이 안 맞아서, 그렇다, 몸이 찬 것 같아서, 그렇다며 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와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고혈당과 그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발의 감각 소실, 심지어 뇌졸중과 치매까지 연결되는 아주 복잡하고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너무 늦게 병원을 찾습니다. 설마 내가 라는 생각과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방심, 그리고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라는 체념이 접치면서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저 역시 젊을 땐 그런 이야기를 흘려듣기 일쑤였지만 제 나이가 60을 넘고 70을 지나고 80을 바라보니 이젠 그분들의 마음이 더 잘 보입니다. 겁도 나고 귀찮고 무섭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나도 환자로 살아가는 노인의 경험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막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몸으로 부딪히며 익힌, 그리고 매일 지키고 있는 5가지 습관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당뇨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들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어요? 당뇨병을 막기 위한 5가지 습관 중 첫 번째는 공복 걷기입니다. 이 습관을 시작하게 된 건 제가 70대 초반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아침이면 눈꺼풀이 무겁고 몸이 늘어지듯 피곤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겁게 느껴졌지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졌고 밤잠도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곤 했습니다. 발목은 쉽게 부었고 가끔은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이대로 살다간 언젠가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을 내가 책임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아침 공복 걷기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당뇨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데에는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으니 일단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를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고 양치를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겉옷 하나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5분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뻣뻣했습니다. 오르막길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으로 늘어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3kg가량 줄었고 피로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이 작은 습관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공복에 걷는다는 건 자는 동안 비워진 몸 상태에서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점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 효과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손발이 저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찼는데 지금은 한결 가벼운 몸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아침 걷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걷기 자체가 단순히 혈당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걸으면서 들이마시는 공기, 나무집 사이로 비치는 햇살,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공원을 걷다가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그날 하루가 얼마나 따뜻했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밖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 안에서 거실을 천천히 왕복하거나 아파트 복도를 따라 걷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자기 몸 상태에 맞게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엔 3분, 그 다음엔 5분, 그리고 어느 날 1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면 운동이라는 부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 됩니다. 아침 걷기를 이어가다 보니 저는 잠드는 것도 한결 쉬워졌고 밤새 뒤척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덜 무거워지니 마음도 가볍고 하루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때로는 걷다가 멈춰서
꽃을 바라보기도 하고 나무에 앉은 새를 따라 시선을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보내는 시간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공복 걷기는 저에게 있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자 내 몸을 돌보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 든 지금의 저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시간입니다. 당뇨병을 막기 위한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발걸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걷는다는 건 나를 위해 오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내일은 더 건강한 나로 이어지겠지요. 두 번째 습관은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식사 순서만 잘 지켜도 혈당의 급격한 출렁임을 크게 막을 수 있다는 건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본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환자 중 60대 여성 한 분이 계셨는데 식사량도 많지 않고 군것질도 안 하시는데 혈당이 자꾸 오르더군요. 원인을 찬찬히 따져보니 밥부터 먹고 단백질은 거의 건너뛰며 채소는 입에도 안 대시던 분이었어요. 식습관만 바꿔보자고 권해드렸고 불과 석 달 만에 그분의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입으로 들어가는 순서라는 것을요. 저도 사실 예전엔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숟갈에 국물, 반찬 하나 얹어 우걱우걱 먹는 게 평생의 습관이었지요.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고 혈당 수치가 경계선을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식사를 진지하게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가 혈당 곡선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의학적으로도 알고 있었기에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마다 순서를 엄격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먹는 건 채소입니다. 데친 브로콜리, 오이, 당근, 양배추, 상추,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나물들. 이런 것들을 먼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그 다음엔 단백질입니다. 삶은 달걀, 구운 두부,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처럼 기름기 적은 단백질 위주로요. 마지막에야 밥을 조금, 그것도 예전보다 절반가량 줄인 양만 먹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식사 맛도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을 이어가다 보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식사 후 갑자기 졸리거나 피곤하던 증상이 사라졌고 더부룩하던 속도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숫자만이 아니라 몸이 말해줬습니다. 이런 식사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량도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총 5번, 새끼 식사에 간단한 간식 2번을 나눠서 먹습니다. 간식이라고 해도 거창한 건 아니에요.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한 줌, 방울토마토 몇 알, 사과 반 조각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주, 조금씩,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니 과식하는 일이 줄고 하루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니, 밥을 왜 나중에 먹어? 라며 못마땅해 했지요. 손주들도 할머니, 이거 반찬 다 먹고 밥 없으면 어떡해요? 하며 웃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젠 모두 저를 따라하게 됐습니다. 손주도 학교에서 급식 받을 때 꼭 채소부터 집는다고 하더군요. 이런 변화가 무척 흐뭇했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혼자서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할 때 더 큰 의미가 생깁니다. 당뇨병은
특별한 치료보다 이런 사소한 습관에서 예방됩니다. 채소부터 먹기. 밥은 마지막에, 단백질은 중간에. 이 단순한 규칙만 지켜도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그깟 순서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제 경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 나이 80이 넘어서도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느끼고 있으니까요. 몸은 작은 변화에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채소 한 젓가락 먼저 드시는 그 선택이 내일 혈당 수치를 바꾸고 다음 주 건강검진 결과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 후반전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법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아끼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순서로 먹느냐,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의 내일을 만들지요. 세 번째 습관은 당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드는 음식 선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탄수화물, 특히 흰쌀밥, 흰빵,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빠르게 소화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췌장이 지치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흰쌀밥에 고추장 비벼 먹는 걸 좋아했지만 지금은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을 기본으로 먹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곡물들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입에 잘 붙지 않았습니다. 질기고 퍽퍽하고 소화도 더디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이게 밥이야 사료야? 하며 웃었지요. 그런데 몇 달만 지나도 입맛이 바뀌더군요. 어느새 흰쌀밥이 너무 밋밋하게 느껴지고 씹는 맛이 있는 잡곡밥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장도 편안해졌고 화장실 가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속이 늘 더부룩하고 변비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혈당도 눈에 띄게 안정됐고요. 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빵순이라 불릴 정도로 빵을 참 좋아했어요. 오전 진료 끝나고 병원 근처 빵집에서 단팥빵이나 소보루빵을 하나 사서 커피랑 같이 먹는 게 낙이었지요. 그런데 식후 혈당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걸 보고 나서 통밀빵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분이 적은 통밀빵에 아보카도나 삶은 달걀을 얹어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혈당도 안정적입니다. 달달한 빵이 처음엔 아쉽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다 보니 그 아쉬움은 곧 사라졌어요. 면류도 바꿨습니다. 저는 잔치국수를 좋아했는데 밀가루면 대신 메밀국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메밀은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에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고 난 이후입니다. 여기에 미나리나 김을 얹고 양념장을 살짝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요. 밖에서 외식할 때도 국물 많은 라면보다 비빔 메밀을 선택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저의 혈당은 꾸준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소량만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과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키위 하나를 하루 과일량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거나 식후에 조금만 곁들이는 방식으로 조절하고요. 예전처럼 한 접시 가득 먹었다가는 그날 저녁엔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당이 올라갔다는 신호지요.
음료도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커피 믹스를 마셨고 손님 오시면 유자차나 식혜를 자주 대접했어요. 지금은 모두 바꿨습니다. 블랙커피, 둥글레차, 보리차가 제주 음료입니다. 단맛이 없어서 처음엔 밍밍했지만 이제는 담백한 그 맛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속이 편하고 혈당이 요동치지 않으니 하루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런 음식 선택은 단순한 입맛 조절이 아닙니다. 내 몸을 배려하는 태도이고 생활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음식을 바꾸는 건 곧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뭘 먹느냐 보다 어떻게 고르느냐가 건강에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실감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느낍니다. 하루 세 끼가 내 건강의 운명을 가른다는 걸요. 저처럼 70 넘어서 잡곡밥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혈당은 지금 100 언저리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병원에서도 약 없이 지낸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그 나이에 그렇게 바꾸는 게 쉬워요? 묻는데 저는 말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요. 몸은 바뀝니다. 마음만 있다면 입맛도 따라 바뀌고 결국 삶도 달라지지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흰쌀 대신 반 공기만 잡곡밥으로, 단팥빵 대신 통밀빵으로, 식혜 대신 보리차 한 잔으로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쌓여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내 몸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 바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들인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먹고 나서도 입이 심심하다고 과일이나 과자, 심지어 라면까지 끓여 먹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허전함에 뭔가를 찾게 되고 그렇게 야식이 습관처럼 이어졌지요. 당시에는 그저 기분 전환이나 잠 안 올 때 심심풀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게 얼마나 몸에 부담을 주는지 알게 된 건 혈당 수치가 갑자기 치솟았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케이크 조각 하나를 꺼내 먹고 이어서 찬 우유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자다 말고 일어나 심장이 뛴다며 응급실을 찾았고 혈당을 재보니 무려 220이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이 나이에, 이 시간에 이렇게 당이 오르면 췌장이 버텨줄 날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처음 며칠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입이 심심하고 배가 조금 출출하면 온갖 생각이 다 나지요. 하지만 물 한 컵 마시고 이를 닦은 뒤 일찍 자는 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밤에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아침 공복 혈당 수치도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습관이 정착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침이 가볍습니다. 밤에 음식을 먹지 않으니 위장이 쉬어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편안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야식을 먹으면 소화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데 야식을 끊고 나니 아침까지 푹 자게 되었습니다. 셋째,
혈당이 매우 안정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공복 혈당이 140을 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100 언저리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혹 친구들이나 동료 의사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가 뭐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에 뭘 먹는 그 작은 유혹 하나가 내 몸을 병원에 데려다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요. 췌장에게 야근을 시키는 셈이지요. 그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피로감, 고혈당, 비만, 심지어 당뇨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입이 심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따뜻한 둥글레차나 레몬물 한 잔을 마시고 산책을 살짝 하거나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면 유혹은 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낸 날엔 다음 날 아침 스스로가 무척 대견하게 느껴지지요. 건강은 그런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 유혹을 이겨내는 경험, 그것이 쌓여 진짜 건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손주들도 저를 따라 밤 9시만 되면 이제 그만 먹자, 할머니처럼 하고 말합니다. 아이들도 배워요. 건강한 생활은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드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리고 그런 습관은 가족 중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지켜야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도 생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밤 9시 이후엔 냉장고 문을 닫고 물 한 잔으로 입을 정리하세요. 처음 며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얼마나 지켜줄지 여러분도 곧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말이지요.